안녕하세요, 보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니 레터로 다시 모였습니다. 네, 전 더덕이고요. 김PD고요. 네. 보니입니다. 비 오는데 열심히 오셨네요. 아, 그러게요. 왜 이렇게 네.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죠? 이상해요, 이번 봄. 이번 봄이 좀 특별합니다. 네. 그래서 급류가 생겼나요? 아, 제가 오늘 또 명작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오. 급류라는 책인데 혹시 전 처음 들어봤어요. 피디님도요? 네. 아, 급류는 좋아해요. 요즘 문화생활 저희가 안 했나 봐요. 아 근데 사실 저도 네. 소설은 요즘 잘 안 읽다가 어.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곡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곧 나온다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이제 다른 싱어송라이터 분이 이 책을 엄청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 근데 그분도 막 책을 엄청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오.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게 인스타에서 엄청 바이럴이 되긴 했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책을 읽게 되셨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곡을 쓰고 그러셨대요. 어머나. 그러니까 뭔가 왠지 너무 읽고 싶잖아요. 여기 가슴을 막 움직이는 뭐가 있단 소린데. 네, 그래서 네. 뭔가 그게 제가 되게 꿈꾸는 아티스트의 모습이거든요. 음. 뭔가 다른 거에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게 전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딱 직격으로 듣고 사실은 미발표 곡인데 들려주셨어요. 근데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나. 근데 그때는 불러주세요. 이 책을 안 읽은,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안 읽은 채였고 이미 네. 한 몇 달 전 일인데 네. 그리고 이 책을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다가 또 이제 제가 또 친하게 지내는 절친한 또 언니 한 분이 이거를 읽고 너무 추천한다고 또 겐톡이 온 거예요. 오. 똑같은 책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 책 뭔지 듣긴 들었다. 그렇게 좋았냐?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근데 심신이 건강할 때 읽어야 된대요. 오. 아. 뭔가 엄청 딥한 감정을 건드린다고. 저 요즘 그래요. 믿을 수가 없는데. 이따가 차차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뭔가 이거를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최근에 쏠려있는 그 책의 분야가 막 부에 관한 책. 맞아. 네. 가끔은 균형을 잡으려고 이제 다른 쪽을 읽어야 되니까. 그 그렇죠. 자기개발, 맞아, 막 맞아. 성공 이런 거에 좀 편향돼서 읽었던 몇 달이 있었으니까 그게 진짜 가사를 쓸 때도 막 떠오르는 단어가 성장 뭐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부자가 될 때야. 진짜 야, 생각이 그런 노래 아직 별로 없었는데. 있어요. 있긴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소비하는 뭔가를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소설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곡을 쓰는 동안 하나도 읽지 못하다가 이제 다 쓰고 마음이 편하니까 이제 또 좀 글이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어봤는데 네. 좀 겁을 먹긴 했어요. 그 두 번째 추천해준 그 언니가 되게 이제 막 감정이 막 너무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꼭 건강할 때 읽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떡하지?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두렵진 않아가지고 그냥 빌려가지고 그냥 읽었는데 그냥 어제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얼마나 재밌길래. 근데 멈출 수 없어요. 이게. 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멈추는 거. 근데 물론 한 네. 자리에서 다 읽은 건 아니고 도서관에서 1시간 반 읽고 잠깐 일정 기다리면서 30분 읽고 자기 전에 읽고 이렇게 그냥 다 읽었거든요. 3번 이렇게 끊어가지고 어제 하루 만에 다 읽었는데 네. 짧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이 극 중에 주된 주인공은 2명이에요. 도담이라는 여자아이와 해솔이라는 남자아이가 나오는데 이 2명이 이제 시골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도담이는 원래 시골에 살고 있었고 해솔이라는 서울 애가 이제 전학을 오게 된 건데 서울 남자. 근데 그때가 고등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그 시절에 이제 해솔이라는 친구는 어머니만 계시고 아빠는 돌아가시고 도담이라는 친구는 엄마 아빠가 다 계신데 어머니가 잠깐 아픈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도담이의 아빠가 소방관이었는데 이 해솔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를 도담이가 구하러 들어갔다가 아빠가 결국 들어가서 둘을 다 구해오는 아무튼 그런 슈퍼맨 아빠가 아빠. 소방관이고 진짜 멋진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딸이 정말 아빠를 존경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제일 첫 씬이 딱 강렬한 게 뭐냐면 첫 씬에 그 강에서 시신이 두구가 발견이 되는데 그 시신이 도담이의 아빠와 해솔이의 엄마예요. 어머나. 에? 그 두 분이 이제 나체 상태로 끌어안은 채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화가 오는 거 이렇게 풀리는데 이제
그게 풀리는 상황까지 가보니까 그 둘이가 불륜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와이프는 아프고 이렇게 도담이랑 해솔이가 너무 이제 절친하게 지내게 되고 이러면서 불륜이 되었는데 사실 그거를 딸에게 걸려요. 그러니까 도담이에게 소문을 듣고 알게 돼서 아빠가 오늘 밤에 집에 없는 그거를 해가지고 막 따라가거든요. 아빠가 여기에 갔을 것이다 하고. 근데 그때 해솔이를 또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걸 목격을 한단 말이에요. 뭐 하러?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때가 얘네가 고3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격을 하고 그러고 그냥 보고 갔으면 되는데 깊이 들어가셨겠죠. 아무래도 뭔가 불륜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어가지고 걔네들도 막 산속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막 물에 들어가서 막 술도 드셨는데 막 물에 들어가서 놀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소방관이고 수영을 워낙 잘하는 캐릭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상황에서 그 해솔이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갑자기 그 둘을 목격하자마자 이 플래시를 탁 켜서 그들을 비춰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엄청 놀랄 거 아니에요. 그치.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들이 그 불빛 때문에 막 숨는단 말이에요. 물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마치 죽은 것처럼 처음에는 묘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들의 거의 세상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리고 도담이한테는 진짜 자부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둘이가 심지어 그렇게 시신으로 발견됐으니까 얘네 두 명도 완전 지옥인 거예요. 그 좁은 시골에서 불륜이 났네, 뭐 그렇게 역시 남자 인생은 뭐 모르네, 그 여자가 잘못했네, 뭐 남자가 잘못했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때문에 얘네가 거의 진짜 피폐한 시절이 되고 그 남자애는 결국 엄마도 없으니까 고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막 할머니랑 이렇게 해서 결국 서울로 가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직 시작 안 한 거죠? 네, 이게 완전 근데 진짜로 그냥 그렇게 아픈 과거를 안고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계속 나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보면서 와 진짜 이게 하나의 책으로만 그냥 딱 되어 있으니까 되게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시점이. 네네네. 근데 진짜 내가 이거를 그냥 쏙 빠져나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몇 년 정도를 담은 거예요? 그렇게 고3 때부터 해서? 못해도 한 20년은 담기는 것 같아요. 네. 성인이 되고 나중에도 30대까지 나오니까 15년, 20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제가 책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연기를 하면 내가 여기 중에서 인물을 맡게 되면 난 어떤 인물을 연기하고 싶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배우. 역시. 해솔? 네. 해솔이가 남자고. 그러니까 해솔. 근데 너무 둘 다 연기할 자신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아픈 상처가 있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도 진짜 뭔가 몰입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오히려 저는 도담이 옆에 친구가 하나 있어요. 희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이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되게 만연하지만 이렇게 정말 서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상처를 공유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어느 누구랑도 딥하게 내밀하게 연애를 못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물론 만나기는 만나는데 그게 계속 그 상대가 너 진짜 나 사랑하긴 해? 이렇게 말하거나 너 나한테 뭐 왜 이렇게 솔직하지 않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텅 비어있다는 걸 상대가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놈의 사랑이라는 건 필수 요소가 상처인가? 이런 생각 있잖아요. 결핍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뭔가 두 분의 생각이 좀 궁금했어요. 사랑의 어떤 필수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핍 전에 공유된 무언가가 있는 거잖아요. 나의 아픈 부분을 다 얘기해도 되는 사람? 그래도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그게 그 결핍이 똑같지 않아도 내 결핍을 얘기해도 되는 상대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똑같은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얘기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그렇다고
꼭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아닌 거잖아. 그냥 오히려 잊고 싶은 기억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루어지면 뭐 그들 나름대로 서로 건강해져서 서로 보듬고 살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라면 오히려 한 건강한 사람인데 내가 그 상처를 얘기해도 돼. 그래서 나까지 건강하게 해줘. 이러면 더 좋진 않을까? 그냥 뭔가 요즘에 그냥 느끼는 좀 어떤 식으로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왜 그 예술 작품도 그 상처 있는 사람들이 뭐 가정 환경이 불우하다거나 뭐 엄청 가난하게 컸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멋진 창작물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맞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 막 그런 것처럼 사랑도 내가 진짜 뭔가 깊이 있고 정말 끊어지지 않는 뭔가 그렇게 되려면은 이런 게 필수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다. 내가 결핍이 있는 사람과 꼭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결핍이 인생에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사색을 하거나 이런 어떤 나의 경험이 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찐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뭔가 아직 저도 뭐 정리는 안 됐지만 완전히 그냥 동글동글 이렇게 예쁘게 큰 두 명이 있을 때 좋은 사랑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막 엄청 막 이렇게 제각각의 모습인데 동글동글한 사람들보다 더 딥하고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뭔지 알겠다. 그래서 제가 막 뭔가 원하는 건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와 나는 그러면 너무 평탄하게 살아서 뭔가 극단의 것을 언젠가는 경험할 수 없나?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전 들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노래를 만들면서도 나는 진짜 명작은 못 만드나? 그냥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그냥 스스로에게.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사랑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죠. 뭔가 그런 건 정해져 있는 걸까? 막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이렇게 꼭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급류구나. 급류에 휩쓸려 돌아가셨다는 느낌과 그리고 인생의 급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내 손에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제일 아프다 그러잖아요. 전 그거라고 봐요. 강도라는 건 객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쓰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강렬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걸 끌고 와야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아팠지만 딴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왜? 라는 주제를 끌고 와버리면 이거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못 끌어낸다고 봐요. 맞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네. 그 강렬해야 사람들이 좀 컨텐츠로 소비하니까. 근데 저는 또 이런 강렬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에는 네네네. 없지만 우리가 아는 이들 중에 저런 인생이면 되게 힘들었겠다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자기 손톱 밑에 가시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뭐가 힘들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힘들 수 있어. 그런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다 갖추고 살았잖아 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조금 그 공감을 한다면 같은 거를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아이유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장윤정 트로트로 치면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인생에서 처절하게 어린 시절을 힘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집안이 다 뭐 뿔뿔이 헤어져서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산다던가 뭐 정말 자기가 이미 가장이 돼서 시장터에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던가 이렇게 처절했던 시기가 있던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라고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기회가 왔을 때
그 에너지로 계속 뚫고 나가는 그 에너지 때문인지 더 큰 게 온다? 더 큰 보상이 온다? 약간 그런 거를 볼 때가 있긴 있어요. 이게 드라마 만들기 딱 좋은 스타일인 거예요. 저는 그걸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안 보거든요. 똑같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곱씹고 그거를 본인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서 스스로 성장을 이끌어냈느냐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 문제가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충분히 된 사람들은 그 뒤에 무언가 오더라도 또 빨리 우리 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농담삼아 이런저런 좀 얘기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엔 너무 타격이 컸을 때는 그걸 극복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회복 탄력성을 갖추기 시작하면 조금씩 나아진다는 거죠. 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물론 말씀드렸듯이 소설이나 콘텐츠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 어지간해가지고는 오겠냐고요. 원자력 발전소 정도는 터져야 재난이지. 근데 저는 약간 인생 총량의 법칙을 살짝 믿는 편이라. 근데 그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치. 주관적이긴 한데 인생 총 고통의 법칙은 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 양이라는 게 딱 정성적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런 정량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결국에 그거를 이렇게 재단할 수 없으니까 잴 수 없으니까. 그치. 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닥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걸 크든 작든 극복해 가 봤느냐가 결국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된 사람들이 지금 본인님이 얘기했던 그런 곡도 또는 컨텐츠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소재만 다른 걸 갖고 오는 것.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여하튼 그 기피디님의 말도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어휴, 감사합니다. 이해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수치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는 거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도 재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있으니까 가진 게 많고 이 사람은 이렇고 그러니까 행복도 이 사람이 많을 거고 이 사람은 덜할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객관화해서 정량적으로 하는 어떤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인생에 고통이 많은데 그 고통을 다 오히려 더 없는 고통까지 짊어지고 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쵸. 맞아요. 그 고통이 있는데 괜찮아라고 또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맞아. 이게 맞아. 그러네요. 진짜 이거 어쨌거나 여기 보면은 이 책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꼭 말하고 싶은 얘기들일 수 있잖아요. 이 책 내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이거거든요. 너 소용돌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알아? 수면에서 나오려 하지 말고 숨 참고 밑바닥까지 잠수해서 빠져나와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가 물에 한번 둘 다 이렇게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근데 거기가 소용돌이가 있는 곳이라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 소용돌이가 엄청 막 휘몰아치는 곳은 아니었나 봐요. 근데 저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뭔진 모르겠는데 계속 잔잔하게 있나 봐요, 소용돌이가.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면 뭐가 빨려 들어간 느낌이 든대요. 근데 그때 위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안 되고 밑으로 쑥 나가서 소용돌이 이 안을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 고등학생의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아빠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때 걔네 두 명이 이 물에서 소용돌이를 빠져나가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눈 맞추고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너무 보진 않았지만 너무 예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물속에서 그 소용돌이를 빠져나가는 게 처음엔 예쁘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글을 이제 막 읽고 나니까 얘네 인생이 그냥 소용돌이 속에서 산 거예요. 그 일을 기점으로 거의 12년을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얘네는 진짜 밑바닥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가서야만 빠져나올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건 뭐냐면 이 두 명이 그 밑바닥에 찍었을 때 태도가 진짜 다르거든요. 그 여자애는 정말 그 도담이라는 여자애는 정말 둘 다 자기 파괴적인데 여자애는 술 먹고 클럽 가고
막 그냥 막 자해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남자애는 얘가 소방관이 돼요. 원래는 약대를 갔는데 결국엔 소방관이 됐는데 그러니까 도담이 아빠의 직업을 가진 거죠. 근데 얘가 너무 누가 봐도 위험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들어가요. 그런 것들로 자기 파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도담이네 아빠가 얘 목숨을 구해줬었으니까 어린 시절에.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 엄마는 아빠가 없지만 얘는 도담이 아빠가 좋았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새로 아빠가 생기면은 저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솔이는 사실은 그게 싫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담이는 진짜 완전 엄마가 너무 싫은 거죠. 그 해솔이의 엄마가. 그치. 왜냐면 자기는 아픈 자기 엄마가 있으니까. 그렇지.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도 있긴 있었는데 그 해솔이가 그래서 이제 그 도담이 아빠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도 있고 이러니까 소방관이 되어가지고 너무 위험한 상황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요, 진짜.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모두가 약간씩 느끼지만 그게 막 표창 받고 막 뉴스에 나고 이렇게 대단히 멋진 소방관 이렇게 소비가 되지만 도담이는 아는 거예요. 저 친구가 엄청나게 막 깊은 물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거 보면서 그 과거를 공유했기 때문에 보이는 상대의 모습 이런 것들 그래야만 정말 깊이 있게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두 명의 캐릭터를 엄청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고 맞아. 작가가 훌륭하네요. 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보면 추천사에서 처음엔 이거 읽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삶의 가장 거대한 물음표를 남기고 떠난다면 우리는 그 무게를 견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결국에 아빠 왜 그랬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빠의 불륜을 목격하자마자 아빠가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무게를 견디고 앞으로 나갈 수 있나? 다 읽고 이걸 다시 읽는데 와 진짜 삶이 너무 무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 이 책을 추천해준 그 언니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거 해결이 진짜 12년 네.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떻게 금방 되겠어. 진짜. 사랑의 조건 중에 하나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해야 된다. 이 공유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은 이해라는 표현으로 살짝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공유에다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근데 그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꼭 아픔을 공유해야 사랑이냐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추억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사랑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픔을 이해해야 사랑이냐? 사실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거잖아요. 둘이 도담이랑 해솔이랑. 그런데 완전히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이해라고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도리어 둘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 안 해주셔서 모르겠지만 둘이 만약에 서로 사랑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둘이 사랑했던 건 서로 같은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아무리 똑같은 경험해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는 거는 쌍둥이 실험에서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그렇게 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루어져요? 물론 뭐 이게 호호 할머니 때까지 나오지 않지만 그냥 이 작품의 끝맺음으로는 네. 이어져요. 그래서 끝에 문장이 전 정말 좋았는데 두 사람 앞에 파도가 일고 있었지만 그들은 수영하는 법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얘네가 지금 파도 물에 있어요. 물에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네. 뭔가 그렇게 막 문제가 있고 뭐 삶에 이렇게 풍파가 있어도 수영하는 법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같이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얘네가 16인가 17인가 17에 만났는데
30대가 되어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만 봐도 아 이게 왜냐면 그걸 공유했어도 달라지고 나서야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치. 자기의 무게는 결국 자기 스스로 견뎌야 되네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각자가 완전히 무게를 지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달라진 상태였어요. 왜냐면 왜 달라졌다고 제가 표현하냐면 이 씬 중에 어떤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몸속의 모든 세포가 7년 주기로 바뀐다 그랬나? 싹 다 뭐 물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뼈는 좀 오래 걸립니다. 모든 게 막 7년이면 바뀐대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10년 전에 너와 완전 다른 사람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 해솔이랑 도담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예 타인이 한 말인데 아 이거가 이제 복선이구나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가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그래서 좀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 같아. 10대와는 완전 다른. 오히려 둘이 반대가 돼서 만나요. 그러니까 10대 때에는 여자애가 훨씬 더 뭔가 이렇게 추진력도 좋고 되게 막 이렇게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물에 퐁퐁 뛰어들고 남자애는 엄청 소심하고 이랬는데 그게 바뀐 상태로 여자애가 굉장히 방어적이어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데 남자애는 결단력 있고 막 되게 단단한 눈빛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와 10년 단단한 눈빛의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단단한 게 낫지 않나요? 그렇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흔들리면 나도 같이 불안한데. 저도 제가 워낙 흔들리는 편이다 보니까 네. 물론 강요는 하지 않되 올곧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생각나는 게 처음에 도담이 아빠가 둘을 구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나오잖아요. 누가요? 도담이하고 해솔이하고 바다에서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스스로 수영하고 네, 뭐 이런 느낌. 이때도 얘네가 누굴 구하러 들어간 거예요. 진짜 근데 너무 웃긴 게 해솔이는 수영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해솔이가 먼저 들어가요. 옛날에는 도담이가 먼저 들어갔는데 해솔이가 먼저 들어가고 도담이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12년 동안 한 번도 물에 안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요. 근데 너무 자유로운 거죠. 그 친구는 수영을 잘했던 친구니까 다 몸이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도담이가 구해요. 그 아이를. 너무 구하면서 또 치유가 되겠다.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거울 치료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랑 비슷하거나 나만큼 힘들었던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랬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느낌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쓰시는 분이 그런 걸 다 생각을 하면서 묘사를 한 것 같네요. 근데 뭔가 지금 제가 어쨌거나 이걸 어제 읽어가지고 막 생각이나 이런 감정 정리가 막 완벽히 잘 돼 있진 않는데 그게 더 좋아요. 날 것 그대로가. 너무 날 것이고 사실 저도 하면서 와 인간의 기억력이란 정말 하찮다고 느낀 게 어제 읽었는데 네. 내가 이걸 지금 제대로 설명하고 있나? 이 생각이 지금 엄청 드는데 근데 이 날 것의 느낌을 듣는 게 더 좋아서 오히려 스토리는 읽으면 되는데 그 느낌 자체가 더 좋아서 맞아요. 근데 그 자기의 무게를 단단히 견디고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 12년 전에 내가 그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내가 바라본 내 인생에 대해서 느꼈던 거랑 너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주역이 3대 경전이잖아요. 유교에. 그렇대요? 네. 네. 전체 몰라요. 시경, 서경, 역경. 오. 그래서 역경이 주역이잖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당신의 인생을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과거를 바꿀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출제자의 의도. 맞아요. 그래서 사람의 기억은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역적이기 때문에 사실 기억한 대로 내가 내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어느 순간 해석이 바뀌면 그 과거가 확 바뀌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코피나요. 과거 바뀌면. 아니 내 인생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이 그때 괜찮았네 막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그래 있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 그러면 내 송두리째 내가 생각한 나의 과거가 바뀌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긴 한데 진짜 그 물리적인 시간이 바뀐다는 소리는 아니고 근데 인간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아. 기억한 것이 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데 이 사람들 도담이랑 해솔이는 자기의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결국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해결이 됐을 때 둘이 만나면 좀 괜찮아진 거라서 해결이 됐다는 건 과거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바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맞아. 근데 제가 이거 완전 스포인 게 하나가 있긴 한데 네. 아무 상관 없으신가요? 그럼요. 저는 좋아요. 스포 좋아해요. 알고 들으면 알고 읽거나 보거나 하는 거 네. 좋아합니다. 그 해솔이랑 도담이가 그러니까 다시 만나고 나서 네. 사실은 내가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라고 해솔이가 도담이한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불륜을 목격하고 자기네들 엄마 아빠가 떠내려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고 도담이는 쫓아가지 않았나? 같이 달리고 있었나? 근데 해솔이가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두 명이 떠내려오는 것보다 본인이 그 하류 쪽에 있는 다리에 먼저 도착을 했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그랬더니 위쪽에서 뭔가를 이렇게 버티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정말 얼마 못 견딜 것만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담이는 아빠가 잡고 있고 엄마가 이렇게 잡혀 있고 이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그 제가 강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다리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밑으로 뻗으면은 타이밍만 맞으면은 잡을 수 있다. 해솔이가 아빠의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럼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막 흘러가는데 결국에 탁 잡았대요. 아빠가 잡은 거예요. 근데 해솔이가 정말 여리여리하고 하얗고 운동하지 않은 그런 남자애였거든요. 고등학교. 지금 안 하야세요. 네. 그렇게 딱 묘사가 되잖아요. 예쁘장한 그 하얗고 눈망울 크고 막 이런 남자애라고 묘사가 돼 있는데 걔가 어떻게 성인 2명을 끌어올리겠어요. 근데 얘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 2명이잖아요. 해솔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도담이 아빠 손을 잡고 욱 이렇게 딸려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근데 물론 처음에 엄마 아빠가 해솔이를 보고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라는 표정을 했지만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해솔이를 다 잡았는데 해솔이가 딸려오는 걸 보면서 그 2명이 눈을 말 한마디 안 하고 결심을 하고 그냥 놓고 2명이 그냥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해솔이는 부채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 죄책감이 내가 구하지 못했다. 근데 그리고 해솔이 입장에서는 도담이네 아빠가 자기를 2번 살려준 거예요. 그러네. 네.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나를 2번이나 살려준 사람을 나는 살리지 못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자기 파괴적으로 계속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 자기를 내모는 거죠. 근데 도담이가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왜 그렇게 해솔이가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이해하는 거죠. 원래는 엄마가 바람을 폈고 얘는 아빠가 없는 상황이고 막 도담이는 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손톱 밑에 가시인 거를 정말 크게 느끼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을 느꼈으니까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도 다 그게 안 해주고 냉소적으로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솔이가 미안하다고 하면 당연히 얘는 자기가 더 큰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행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나이에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해솔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정말 많이 무게를 지고 살았겠다, 쟤는. 네네.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대단한 소설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게. 사람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네요. 맞아. 그러니까 가사를 쓰거나 할 때 이런 영감 때문에 또 읽으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을 글로 표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직은 좀 멀었다고 느끼는 게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읽고 노래를 만드셨다고 해서 나도 만들어서 보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분께 같은 거를 써가지고 읽고 표현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게 그냥 감정으로만 왕 이렇게 오고 사실 이렇게는 정리할 수 있거든요. 서평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와, 노래 가사로 어떻게 만들지? 이게 어제 읽어서 그럴 거예요. 조금 묵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렇게 곱씹으면서. 김씨도 겉절이가 있고 묵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좀 정리가 돼야 가사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곡만 써봐도 되죠. 멜로디만? 느낌은. 느낌. 이게 또 다르잖아요. 그쵸. 다르죠.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글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약간 묵어야지 나오는 글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곡은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2번이나 나를 구해준 사람이니까 그렇게 롤모델로 삼아서 내가 소방관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서사가 이어지긴 하네요. 맞아요. 심지어 왜냐면 약대를 나왔는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약대를 가가지고 원래는 러시아였나? 어디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 아예 모르는 데로 가서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7년 뒤에 TV에 그냥 나온 거예요. 해솔이가. 그 사람 구하고 그 소방관으로. 아,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2번을 만난 거죠. 20대 때 한번 대학생 때 다시 만나고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어서 만나게 돼요. 그럼 20대 때 만났을 때는 서로 상처가 컸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6개월밖에 안 만났는데 풍비박산이었어요. 극과 극으로. 그냥 도담이는 막 난리를 치고 해솔이는 다 받아만 주다가 결국에는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고 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가 좀 고통스러워요. 읽을 때 제가 느낄 때는. 그러면 본인님의 그 연애 과정에서 20대 때는 어땠나요? 저의 20대 때 연애는 거의 풍비박산이었어요.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그냥 어릴 때는 기준이 없잖아요. 막 뭐 지금은 그래도 기준이 있는데 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저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 기준이 가치관이나 뭐 뭔가 대화가 잘 통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넘어왔다고 생각하면 20대 때는 그냥 괜찮으면 만나는 거예요. 비주얼이. 아니 근데 그래야 되지. 왜냐하면 기준을 만들려면 만나봐야 하니까. 뭐 비주얼이든 아니면은 뭐 재밌든 뭐 날 좋다고 하든 그냥 그렇게 이음새가 생기고 하면은 뭐 영 싫지 않는 이상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 막 싸우는 애도 있고, 울고불고 막 했던 적도 있고, 막 저 길바닥에 울고 있는데 그냥 가버리는 애도 있고. 아주 어릴 때 막 술 먹은 걸로 싸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연락 안 된다고 싸우고. 원래 싸워야지. 네, 막 군대에서 헤어지자고 했다가 막 다시 만나고. 그거를 잘 곱씹으면 말씀드렸듯이 과하게 센 걸로 포장을 했을 뿐이지 그 감정을 어떻게 묘사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그 감정을 그 당시엔 그게 죽는 것보다 힘든 그쵸. 고통이잖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막 한 3-4kg씩 빠지고 막. 이야. 저는 진짜 너 바로 티나는. 와, 그 정도면 곡이 나오고도 남겠는데. 그때 썼어야 되나 봐요. 아니, 살려보면 돼요. 그때의 기억을 정말. 떠올리면서. 근데 그 딱 피디님 말씀하신 게 여기 그 이옥섭 영화 감독 있잖아요. 그 구교환이랑 연인 이옥섭 영화 감독. 제가 알기로는 그분인데. 근데 그분이 써놓은 추천사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급류를 읽고 종일 사랑만 생각했다. 도담과 해솔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들이 만들어낸 우글쭈글한 사랑의 모양은 특별하지만 실은 평범한 우리가 해보려 애쓰는 사랑의 모양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도담과 해솔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싶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냥 그런 평범한 우리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 감독님. 그러네. 맞아요. 그 왜 이런 걸 찐해. 내 사랑이 제일 진한 거야. 그래요? 제가 이런 목석하고 살아요. 이런 재미 때문에 사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치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동감 좀 해줘요. 진짜 웃기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감정을 잃고 살았나 싶다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되고 나한테도 이런 게 있었지. 그래서 감정의 물꼬가 아예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물꼬가 또
이어져서 새로운 감정이 또 이렇게 스며서 학습되기도 하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는 게 작품 활동에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그 길을 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저는 늘 읽으면서 그냥 재밌는 책 이렇게 하고 내 감정을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만 있었는데 뭔가를 창작하는 작업까지를 가본 적이 많이 없으니까 그거를 너무 어색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기타 레슨을 받고 왔는데 기타 레슨 하면서 오늘 갑자기 선생님이 그러니까 원래 쌤은 그럴 생각이셨겠죠. 그 자기가 가르치는 그 커리큘럼상 뭔가를 가르쳐서 제가 일렉기타 솔로를 하고 있는데 2주 만에 레슨을 받았는데 2주 동안 연습을 한 번도 못했어요. 선생님이 절대 이걸 안 들을 거니까 제가 얘기하면 혹시 몰라. 2주 동안 연습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제가 이거를 왜 가르치냐면 하면서 기타 솔로를 창작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수만 가지 만들 수 있다. 이 룰만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선생님이 막 블라블라 하다가 갑자기 자 아무거나 쳐보세요. 근데 제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노래였으면은 애드립 넣어봐 했으면은 제가 뭐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흘러가는 거 내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타는 제가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자기가 가르치는 입시생들이 그 입시 볼 때 초견이 꼭 있대요. 그 시험 중에 입시 시험에 그러면은 그날 딱 악보를 받고 왈랄랄라 연주를 해야 되는 그 초견 시험을 보는 학교가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연습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이게 도고 소리야 이걸 연습하는 게 아니고 띵 해봐 띵 해봐 이거 자체를 연습한대요. 그냥 보고 당황하지 않게 보고 알든 모르든 그냥 하게 하는 그 고민하는 시간이 퀴즈 같다. 없이 그러니까 이걸 걱정이나 못하겠다 주눅들고 이거 나 연습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하는 걸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도 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못하겠다 이 말 하지 마라 이거겠죠. 근데 그거를 돌려 예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인생의 반 이상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 거예요. 나 준비 안 돼서 못하는데 이 상태를 전 지금도 사실 그러는 느낌이라서 대부분 다 그러지 않을까? 평범한 사람들은 다 그럴걸? 그렇겠죠. 그래서 살짝 슬프면서 막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것저것 해보라고 했을 때 솔직히 나한테 아무 기대 안 할 텐데 내가 이거 여기서 이상한 거 쳐도 선생님이 뭐 제 통장을 뺏어가겠어요 뭐. 듣는 얘가 너무 재밌어. 나 순간. 아니 뭐 어디 저 KBS에다가 이번 기타 고침 뭐 이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거를 또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쳤을까? 그냥 아무거나라도 쳐볼 걸 이런 생각이 그냥 들면서 그런 연습을 선생님 말처럼 단순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그냥 창작을 이상하게라도 그냥 해보는 거죠. 그런 걸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사랑을 준비하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준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안 되네요. 준비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리고 산다는 게 내가 준비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 준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살짝 제이인 사람들 저 완전 제이예요. 완전 제이. 나는 살짝 제이. 걸쳐있는 제이. 근데 제이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뭔가 할 때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잘하고 싶잖아. 할 때 한꺼번에. 그러니까 저는 사랑은 준비하고 되나요? 했지만 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 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서 내가 누굴 원하는지 기준을 정하겠어. 그래, 난 준비됐어. 지금부터 미팅, 소개팅 다 할 거야. 이런 약간 제이적인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랑이 준비 없이 와 그냥 확 뛰어들어. 이게 나도 그땐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는 안 됐던 것 같아. 일단 만나기로 하는 것 자체가 사랑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일단 머릿속에서 그래 준비했어. 이렇게 있었어. 맞아. 그냥 근데 뭐 준비를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소에는 평소에 일상을 그냥 잘 사는 게 준비라고 생각하면은 또 준비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 그거 솔직히 맞아. 그 느낌을 곡으로 쓰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느끼는 거를 저는 사실 음악이니 뭐 이런 거 전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곡으로 표현할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근데 텍스트로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스레드를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근데 올리는 게 귀찮아서 못 올리고 있는데 약간 그 느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떠오르는 느낌을 그대로 옮겨보는 거. 맞아. 느낌이 그냥 지나가잖아. 휘발되니까. 되게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텍스트든 뭐든 남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 되게 화나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근데 그래서 기록 좀 집착해서 엄청 하긴 하는데 그냥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음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타쌤 앞에서도 쪼그라들고 편곡가님 앞에서도 쪼그라들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있지 않아요? 있죠. 뭐가 그래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최근에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춤 연습을 하러 갔거든요. 그런 데선 또 하나도 안 그거예요. 그건 내 몸에 붙어 있구나. 좀 익숙하구나. 근데 약간 저도 그 생각을 또 했어요. 왜 오늘은 이렇게 편하지? 이제는 막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도 눈치도 하나도 안 보이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못할 거라고 생각도 안 들고 물론 거기에서 제가 조금 신뢰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난이도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것도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물론 누군가한테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 크게 아무리 어려워봤자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춤이라는 장르가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왜냐면 또 난이도가 어려운 데 가면 또 엄청 긴장하겠죠. 근데 지금은 창작으로 넘어왔을 때는 난이도가 엄청 낮은 것도 저한테는 엄청 어려우니까 엄청 긴장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시간이 문제일 뿐이네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익숙해지겠다. 멋있겠는데요. 갑자기 잠깐만요 하고서 막 쓰고. 근데 확실히 하나 해가지고 넘겼다고 지금 엄청나게 쉬고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지. 긴장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계속. 그냥 일단 나오고 나면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뭔가 바꾸고 싶은 게 생기겠지. 그냥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채피님이랑 작업할 것들을 생각하고. 좋다. 그러네. 저번에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결론이 났던 것 같아. 처음부터 이 편안함을 느끼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면서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서 좋아지는. 그런가 봐요. 진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편해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안 편한 상태인 거죠. 오래 봐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맞아. 여행도 한번 갔다 와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는 늘 그 순서가 조금 되겠구나를 인지하고 있으면 편할 것 같네요. 지금은 이렇게 막 너무 힘들지만 이게 좀 지나면 또 괜찮겠네. 그 생각이 있으면은 또 되겠네요. 뭔가 빠른 결과를 원한다면 그래 빨리 한번 부딪히면 빨리 익숙해질 거고 빨리 익숙해지면 빨리 잘하겠지? 이 느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본인님은 너무 놀라운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기타를 좀 배워볼까? 나는 노래를 좀 해봐야겠어. 이 뮤지컬 배우 말고 딴 것도 해보고 싶어. 나로 살래 해갖고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더니 진짜 기타로 연주하면서 어디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럼 나 일렉 기타도 배울래? 이러면서 또 막 배우기 시작하더니 또 뭘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너무 놀라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본인이 생각한 어떤 기준이 있을 테니까 아직 그거에 안 가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하고. 너무 옛날 그렇군요. 사람. 죄송합니다. 이찬혁?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에릭 크랩톤이라고. 갑자기 다른 나라 말 이렇게 하시는 줄 알고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네. 그냥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좋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한국 사회에서 너무 나이로 평가당하니까 조급해지는 게 진짜 해가 갈수록 제곱을 넘어서서 훅훅훅 이렇게 맞아. 부담이 너무 막 있어요. 네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승화시키세요. 그냥 빨리 부딪혀보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거를 바꿀 수 있냐고. 있다고. 해석을 바꾸면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우리나라 특인데 언제 꼭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룰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앞선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때 안 하면 안 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거는 해야 돼라는 뭐 룰처럼 도는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요? 네. 뭐 7세 5시도 있는데. 이때 시작 안 하면 대입은 못 해.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거든요. 숨 막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조금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의 그 성격과 뭔가 잘해야 된다는 성격이 합쳐져서 사람 눈치 너무 많이 봐요. 몇 살에 뭘 해야 된다는 룰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건 다 사실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진실은 아니다. 인생이 뭐 70에 시작해서 시 쓰셔가지고 뭐 되신 분도 있고 할머니 때 그림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화가 되는 분도 있잖아요. 몇 살에 시작하지 않으면 늦다는 다 약간 거짓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중요한데 단지 내 인생에서 좀 빨리 꼽히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으니까. 아니 그건 당연하고. 그건 당연한 그러니까 건데. 그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저는 안 본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데 그게 별거 아니고 부딪혀보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게 꼭 진짜 내가 그쪽에서 크게 성공하려면 재능도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해봐야지 이게 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님 보면 너무 예쁘고 좋은 나이인데 왜 나이가 많다고 한국에선 푸시를 하는지 너무 속상하네. 그 네. 해솔이가 자기 파괴적이기도 했었지만 그 자기 몸이 약해가지고 둘을 못 살렸다는 것 때문에 몸을 만든 거라고도 생각되거든요. 맞아요. 소방관이 되면서 엄청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둘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돌린 거잖아요. 그치. 생각해보면 뭐. 맞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겨내려면은 이젠 정말 실질적인 뭔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겨내지 마시고 그걸 곡으로 쓰셔야죠. 느껴야 된다니까? 근데 너무 불안해서 이것마저 놓고 싶을 정도 그냥 진짜 회사를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시간 관리랑 돈 관리 관련해서 엄청 공부하고 있어요. 전 회사 들어가 보는 것도 추천. 들어가면 또 곡이 써질지도 몰라요. 답답해서. 그럼 부산을 내려가 버릴 것 같아서. 그렇구나. 그럼 또 우리가 못 보니까 안 되지. 그건 좀 아쉬운데. 근데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무엇이든지. 어젠가 그 폭삭소가수다의 그 제니 엄마 알아요? 네네네. 제니 엄마 되게 화장 막 해가지고 막 완전 무서운 연기. 맞아요. 근데 임팩트. 그분이 어디서 인터뷰하는 거 어제 우연히 떠가지고 봤어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 18살, 22살이고 중간에 브라질인가 어디 가서 10년 동안 경단 시절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뭐 뭐든지 했다는 거예요. 뭐 연기하다가 알바하다가 뭐 하다가 뭐 배달하다가 뭐 주변에 다 그러고 살아요. 어쨌든 삶을 살아야 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냥 인생인 거죠. 뭐 이러면서 두 아들 키우는 그 과정에서도 엄마로서 녹록지 않은 과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다른 사람인 거야. 그때 그 센 화장하고 그랬던 사람이랑 너무 다른 막 하여튼 좋은 배우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랑 그렇게 살아가면서 헉헉거리고 사는데 그게 다 쌓여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짝 걱정되는 건 안 그래도 자기계발로 가는데 우리가 자기계발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살짝 들면서 이야기가 네네네. 다시 좀 금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칠 때가 된 건가? 네네네. 너무 자기계발로 갔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살짝 해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두 사람 앞에 파도가 일고 있었지만 그들은 수영하는 방법을 알았다. 이것만 딱 생각해도 왠지 사실은 저도 막 급류가 치고 소용돌이가 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문장에 마음이 진짜 평온해지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영하는 법만 알고 있으면은 나 그냥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여기선 두 사람이라고 하지만 일단 나 하나라만 생각해도 그치.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은 같이 수영할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곡을 쓰셔도 되죠. 자꾸 곡 쓰는 걸 너무 알려주시는데 정말 안 그러셔도 돼요. 네, 저도 굉장히 쓰려고 만들어 놓은 곡은 진짜 많은데 소재가 없는 건 아니고
네, 아무튼 네. 매사가 저도 소재라고 느끼지만 이렇게 생각만 하고 내보내는 과정에서 자꾸 락이 걸리는 거라. 그렇구나. 그래서 계속 수용하는 법을 잘 알아가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말랑말랑한 본인이 좀 더 되려고 이런 거 읽으시는 거니까. 맞아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수영을 생존 수영하고 폼이 예쁜 수영이 있어요. 어느 걸 원하세요? 저 수영 할 줄 알아요. 어느 쪽이세요? 저는 이 두 번째 쪽. 예쁜 수영? 왜냐면 그렇게 배웠어요. 생존 수영을 먼저 터득한 게 아니고 수영을 못하던 상태에서 수영장을 가서 배워가지고. 근데 생존도 되죠.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아닌가? 생존할 만한 상황이 안 놓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서워 생각만 했는데도. 수영할 때 얼굴 내놓고 이렇게 쓸 수 있으세요? 네. 그럼 생존 수영이에요. 왜냐면 계곡이나 바다에서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파닥파닥 떠있기만 하잖아요. 부럽다. 그러면 생존 수영이 되시는 겁니다. 저는 안 됩니다. 수영장 폼대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수경 써야지만 수영하는. 네. 그런 걸. 어떤 느낌? 그게 폼을 중시하는 수영. 네. 생존. 오늘 금류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얘기가 있을 줄이야. 네. 한번 읽어보고 싶게 하는 그런 소설이네요. 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책 갖고 오셔서 풍성한 얘기 나눠주신 본인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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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